제주도 남동쪽 해상에서 우리와 일본 해경 선박이 나흘째 대치 중입니다. 최근 일본의 측량선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허락 없이 들어와 해양 조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우리 해경은 11일 새벽 3시 이를 발견하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량선은 이를 무시하고 무단 조사 활동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경 경비함은 이곳은 한국의 영해다. 해양과학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9시간에 걸쳐 조사활동 중단을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해상보안청 측량선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정당한 조사를 했다며 한국 측의 중재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본 측의 무단 조사는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지난 8일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이후 바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판결 때문에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행동에는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 여름 강제징용 판결로 인해서 한국에 경제 보복을 했으나 결국 한국에 타격을 주기는커녕 자신들의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이후 지난해에도 금융제재 등 추가적인 경제 보복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정으로 봐서는 어떤 것도 쉽게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경제적인 힘으로 한국에게 타격을 주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하고 또 다른 묘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무단으로 들어와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해상 전력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일본은 해상에서 한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섣불리 경제 보복을 하고 나서 뒤늦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한국이 쉽게 굴복하거나 힘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현대차의 놀라운 행보는 일본에게는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까지 주고 있습니다. 애플과 현대차의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 제휴설이 돌자 일본에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세계 선두를 놓치지 않았던 자국 자동차 업체들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애플카의 충격, 일본 업계에 대비책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미 스마트폰과 가전을 한국에게 빼앗겼다며 앞으로 자동차까지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한 것입니다. 또한 10일 현대차는 더욱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디젤 엔진의 신규 개발을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솔린 엔진도 단계적으로 개발을 멈춘다고 했습니다. 40여 년 개발해왔던 내연기관 엔진 개발을 과감하게 접고 수소 전기차와 순수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지난해 말 일본 도요타의 정반대의 대응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30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검토하자 도요타 사장이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도요타 아키오 사장은 너무 성급하게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면 현재 자동차 산업의 사업 모델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가 전력을 가동하게 되면 일본은 여름에 전력이 바닥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해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크게 줄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전환에 반대했지만 현대차는 독일과 일본 기업들이 내놓지 않았던 내연기관 엔진 개발 중단을 과감히 선언했습니다. 현대차는 경쟁 기업에 앞서서 내연기관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다른 기업들보다 더 빨리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차의 국내 점유율은 2008년 최대 35%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지난해 1%로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기인한 탓이 크지만 더 중요한 지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혁신성과 과감한 투자가 부족한 일본차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국내 전문가는 제네시스 등 국산차 품질이 올라오면서 굳이 가격을 더 주고 렉서스를 살 이유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디자인도 갈라파고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소비자의 눈높이와 거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현대차는 11일에 열린 2021년 북미 올해차에서 현대차 아반떼가 북미 올해차 승용 부문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아자동차 소렌토도 11일 영국 2021년 와카 어워즈에서 올해 대형 SUV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들은 이제 성능과 디자인을 인정받으며 일본차에 비해서도 더 뛰어나다고 평가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며 발목 잡으려고 했던 한국의 삼성전자는 최근 놀라운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며 보란듯이 지난해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영업이익을 발표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5G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중국 화웨이 빈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 화웨이는 전세계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에릭슨, 노키아에 이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그 자리를 꿰찰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버라이즌의 8조에 가까운 5G 장비 보급 계약을 하며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일본이 올 초 미국과 영국 정부를 상대로 일본 기업 제품 세이지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5G 이동통신 기지국 분야에서 일본의 기업들은 모두 합해도 채 2%도 안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NEC가 0.7%, 후지스가 0.6%에 불과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의 화웨이 배제 움직임이 동맹국과 우방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5G와 6G 주도권을 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일본의 기업들은 통신기지국 시장에서 앞선 기업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화웨이 빈자리를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것을 눈뜨고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애플과 현대차 제이설이 과거 스마트폰에서 밀린 것을 떠올렸다고 했는데 최근 LG가 발표한 롤러블 폰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0일에 LG전자는 CES 2021 프레스 콘퍼런스 영상 도입부에서 최초로 롤러블 폰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선보이는 스마트폰 화면이 돌돌 펼쳐지며 7.4인치로 바뀌는 장면은 접었다 폈다 하는 폴더블 폰에서 나타나는 주름이 하나 없어 깨끗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정보기술 매체 폰 아레나는 LG 롤러블은 폴더블 휴대전화에서 볼 수 있는 어색한 디스플레이 주름을 피할 수 있다라며 TCL, 오퍼 등 업체들이 롤러블 스마트폰의 개념을 공개하긴 했지만 어느 회사도 그들의 장치를 상용화할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LG 롤러블이 세계 최초의 상용화된 롤러블일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아이폰을 제외하고 일본 기업의 스마트폰이 장악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앞으로 삼성의 폴더블 폰에 이어 LG의 롤러블 폰까지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제품에 유혹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도 이번에 내놓은 갤럭시 2N1에 최근 1년 동안 이를 악물고 개발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장착했습니다. 2019년 삼성이 만든 엑시노스 칩이 금방 과열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작년 초에 갤럭시 S20 국내 모델에 사용하지 못하고 퀄컴의 칩을 탑재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모든 것을 걸고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스마트폰 AP인 엑시노스 2100을 내놨습니다. 엑시노스 2100은 설계 최적화로 AP를 구성하는 CPU와 GPU의 성능이 각각 30%, 40%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배터리도 20% 덜 쓰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칩은 위기에 처했다는 삼성전자 AP 사업을 1년 만에 완벽하게 반전시켜 놓으며 앞으로 갤럭시 S21에 들어가 그 성능을 자랑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반도체와 자동차, 5G 등 미래 산업에서 압도적인 기술력과 혁신으로 전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일본인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일본의 경제력 평가에서 약하다라는 응답이 32%로 강하다보다 높았습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이 전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후반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같은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자신감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래를 준비해 나가며 자신감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